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투자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주식 투자에 앞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종목을 분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도 시장의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첫걸음이 한국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경기는 영 좋지 않은데 주가는 왜 이리 오르느냐? 반대로 경기는 좋은 것 같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하락하느냐?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질문입니다. 경기와 주가가 따로 가는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경기와 주가는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물론 주가가 경기에 선행하는 특징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사한 방향을 갑니다. 한국도 경기와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신문 기사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 폐업이 속출하고 불황의 장기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다 같은 2025년 9월 기사입니다. 어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한국 주식시장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아셔야 합니다. 바로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와 주식시장 상장 종목의 산업구조가 상당히 다른 점입니다. 이 점은 한국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한국 경제의 산업별 생산액과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전체 산업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2%에 불과합니다. 미미한 수준입니다. 광공업은 29.73%,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은 27.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이 5.95%, 도소매가 10.47%, 운송 및 통신이 8.15%입니다. 서비스업이 43.87%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 산업의 약 절반 정도가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제조업의 비중은 27.54%로 서비스 산업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61.32%는 제조업 관련 기업입니다. 서비스 관련 기업은 12.44%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산업은 서비스 산업인데 주식시장에 가장 많이 상장된 기업은 제조업인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결국 한국 주식시장은 제조업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 서비스 산업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기가 불황이라고 느낄 때는 서비스업의 불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경기는 일반인들이 잘 못 느낍니다. 여기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비스업의 경기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불경기라고 느껴도 제조업 경기가 좋으면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제조업 성과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대부분이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국내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해외 경기가 좋아 수출이 증가하면 상장된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경기가 좋아도 해외 경기가 좋지 않아 수출 실적이 악화되면 주가도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주식시장의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수출 실적에 좌우되는 주가입니다. 다음 차트는 한국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대외 의존도란 한 국가의 경제가 외국과의 경제 활동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무역액을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한국은 높은 수준인데요. 중국, 일본, 미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는 대외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상장된 수출 관련 기업들 역시 대외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차트는 수출의 변화율과 종합 주가 지수를 비교한 것인데요.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면 종합 주가 지수는 상승하고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 종합 주가 지수는 하락합니다. 종합 주가 지수와 수출과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주식시장의 두 번째 특징은 한국 주식시장은 수출 실적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은 높은 외국인 투자가 비중입니다. 이 표는 조금 옛날 표인데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한국 주식의 소유자별 보유 비중입니다. 외국인, 개인, 기관 투자가 일반 법인 등 주체별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2020년에도 이 비중은 거의 같습니다. 외국인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는 40%를 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외국인 비중이 늘었는지에 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이 주식 투자 한도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1992년에 들어서 한국은 처음으로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하지만 한도에 있어 전체로는 종목당 1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보유 한도는 점차 확대해 갑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 주식시장의 성장 등을 고려한 일정에 따라 그 비중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1997년 5월 23%까지 확대된 추이가 불과 6개월 만에 26%, 그리고 한 달 만에 50%로 급격히 확대됩니다. 이유는 IMF 외환위기라고 불리는 경제위기 때문입니다. 외화가 부족했던 당시 정부는 주식시장을 더 개방하여 외화를 끌어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기가 한국의 주가가 역사적으로도 최저 수준일 때였습니다. 1998년 5월에 시장을 전면 100% 개방했는데 1998년 6월의 종합주가지수가 277입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아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 8월 한 달의 코스피의 움직임과 외국인 투자가와 개인 투자가의 순매수를 비교한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수가 오른 날은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를 한 날이고 지수가 내린 날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도한 날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개인은 거의 반대의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매수하면 개인은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면 개인은 매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점유율은 개인이 높은데 이는 개인의 매매가 자주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듯 한국 주식시장은 세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상장 기업의 대부분은 수출 위주의 제조업 중심의 기업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둘째, 주가지수와 수출 금액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는 첫 번째 특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장 기업 대부분이 수출 비중이 크다 보니 수출이 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외국인 투자가의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들이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는 구조가 정착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주식시장의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투자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의 수익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투자가였습니다.